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이 아리바이오의 우회 상장과 1대14 무상증자로 논란이 많은 이 소룩스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벌써 12월 8일 이 1대14라는 이례적인 무상증자를 발표한 지 4거래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 발표한 당일을 제외하면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이 무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소룩스에게는 호재가 아닌 이 악재로 작용됐다는 뜻이고, 이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건 무상증자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터트린 계획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일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기어오다가 이 아리바이오가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한 기업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시작됐었고, 결국 이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소룩스의 새 주인으로 올라서면서 그 상승세는 이어졌었죠. 하지만 7월달부터 이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주춤하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이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시작되고, 14거래일 동안 이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 우회 상장에 대한 뉴스나 공시, 어떠한 호재들도 나오지 않았었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매집을 끝냈었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 이 선취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뛰어 올렸어요. 역시나 이 개인 투자자들, 세력이 아닌 이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알고 뒤늦게 달려들면서 이 주가의 급등을 더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미 매집이 끝냈었던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을 다 던지고 떠납니다. 그 결과 이 소룩스의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승이 시작되고, 14거래일 동안 이 100%가 넘는 상승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기간 동안은 우회 상장이나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나 공시, 어떠한 호재들도 나오지 않았었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올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뜻은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매집을 끝냈었다는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선취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뛰어 올렸어요. 역시나 이 개인 투자자들, 세력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알고 이 상승하는 과정이 아닌 고점에서야 뒤늦게 달려들죠. 하지만 이미 매집이 끝났었던 세력들은 이때 물량을 다 던지고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8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게 된 건데,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 세력의 이탈과 개인의 진입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엑시트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이 바닥 구간부터 매집하여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라면 아직 하락할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매물대도 보시면 이 고점에서만 개인들이 사고 팔다 보니까 쌓여있는 거고, 밑에 구간 같은 경우는 지지대가 없어요.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까지는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장기 평선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데드크로스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일단 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이 2만원에서 23,000원 사이,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는 뭐 쉽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2만원에서 23,000원 이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소룩스의 가장 두꺼운 매물대의 바로 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방어해내려는 구주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아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 타점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는 바닥까지 내려갈 확률이 크긴 하지만, 이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한 반등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현재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이 무상증자 이 권리락이 진행되게 되면은 이 주식이 15분의 1 토막이 나버리기 때문에 권리락 전까지는 적절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뭐 당연히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소통방,
자,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소록스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두세 종목씩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편하게 클릭하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이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무상증자라는 게 그렇게 뭐 큰 호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주식 본질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증자시킨다. 쉽게 말하면 이 1,000원짜리, 자, 1,000원짜리 한 개를 이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주는 게 무상증자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상증자가 진행되면 이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주식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으로 토막이 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투자자들, 자, 기존의 투자자들이나 잘 모르는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왜 이렇게 싸졌지 하고 매수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 주가를 억지로 누르고 올리는 이 세력들, 자, 세력들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무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미 세력들이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무상증자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자, 이 권리락, 자, 무상증자 권리락이 진행되게 되면 이 주가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이 단타쟁이들이나 신규 유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 단기적인 상승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뭐 결국은 단기적인 수급이겠지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소록스에 있어서 현재 무상증자보다 중요한 건 바로 우회상장입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이 우회상장만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주가는 전고점을 떠나서 미친듯이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 소록스의 현 대표인 정재준 대표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었죠. 소록스 인수를 통해서 우회상장할 계획은 아직 없다. 기술 특례 상장이나 나스닥 상장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1대14라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소록스를 이 우회상장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 무상증자 등을 통해서 소록스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합병 상대방인 이 아리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우회상장 같은 경우는 이미 물 건너갔고 이 소록스가 세력들과 손을 잡고 최대한 이 돈이라도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 소록스의 새 주인이 된 정재준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한테 이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뭐 신주 인수권이나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 유상증자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뭐 100% 작전이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보통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타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에 신주 인수권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모은 이후 패대기 치는 작전은 번번이 일어나곤 하죠. 당연히 그 결과 같은 경우는 뻔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 우회상장보다는 소록스를 통해서 최대한 이 돈을 모으려는 계획으로 보인다는 게 사실이고요.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그 과정 중 하나겠죠.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록스를 이 우회상장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용도로 이용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우회상장을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자, 과거에 2018년도와 2022년도 그리고 이번 연도 2023년도 총 3차례 상장에 도전을 했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었죠.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 거지만 이 기술평가,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B등급만 받으면서 상장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바이오가 소록스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선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소록스와 아리바이오 양사의 합병이 정말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굳이 이 무상증자라는 주가 부양책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증자같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면서 이 소액주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이 우회상장이 아닌 최대한 이 돈을 끌어모으고 떠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자, 주력 사업인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FDA, 자, 미국의 FDA에서 무려 이 임상 3상까지 진입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스닥, 자, 미국의 주식시장인 나스닥 스펙 추진 업체와 MOU 최종 단계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이런 기업이 국내에서는 세 차례나 상장에 실패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FDA 3상 진행 회사 중에 비상장 기업은 이 아리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투자하셔야 하고요.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들 나눠드리려고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따로 개설해 놓은 거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1대1로 질문 주시면 이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고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